오늘 첫 번째 시청자님 바로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네, 종목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고민이신가요? 하나오션이요. 한화오션 가지고 계시고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는 76,766원인데요. 네. 비중은 뭘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좀 플러스가 났잖아요, 지금. 네. 비중은 그러면 지금은 어느 정도인지 좀 잘 가늠하기가 어려우신 상황이신 네.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현재 수익권에 진입을 하신 네. 상황인데 그럼 어떤 부분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여기서 좀 더 매수해도 될지, 지금 오늘 그 시장에서 또. 네, 추가 매수가 가능한지 네. 이 부분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파트너님, 이 종목 지금 추가 매수 진입을 해도 괜찮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서동구입니다. 네, 안녕하십니다. 항상 네.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그 감사합니다. 비중이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는데요. 네, 지금 예를 들어서 A라는 증권사의 춘향이 계좌에 네, 내가 뭐 1억을 투자를 하고 있다. 네, 그러면 그 1억 중에서 하나오션이 뭐 계산을 해보니까 매입 단가하고 그 매수한 그 가격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은 그게 뭐 한 2천만 원어치 사 있다. 만약에. 네. 그러면은 네. 내가 전체 자산에서 네. 20%가 비중이 되는 거예요. 비중의 개념이. 네. 이해가 그럼, 되십니까? 네, 지금 그러면은 한 5천만 원 좀 안 들어갔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원래 네, 네. 계좌의 전체 투자 금액이 네, 네, 어떻게 네. 돼 있으셔? 한 4,700이요. 그럼 몰빵한 거네 그럼. 아니, 하나옵션에 못 박은 게 아닌 거예요. 종목이 그러니까 많아요. 전체 계좌가 네. 전체 네, 계좌에 네. 예탁금이 그 총 평가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네. 평가 금액이 예를 들어서 2억이야. 네. 그런데 그게 지금 4,700. 4,700만 원어치 들어가 있다. 네, 근데 이제 네. 그게 많죠. 종목명이 막 70% 손해난 것도 있고, 예. 뭐 30% 손해난 네, 근데 것도 하나 오션만 만약에 네. 지금 그 총 예탁 자산이 한 2억 정도 되시는 거예요, 그럼? 있고. 2억이요? 예. 아니라니까는. 총 금액이 4,700이라니까. 예. 제가 알겠습니다. 아무튼 4,700만 원. 예. 네. 비중이 좀 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제 추가 매수를 해도 될 자리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도요? 예. 네. 자, 뭐 조선주들이 여러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뭐 최근 들어서 또 조금 뭐 수주가 꺾이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뭐 네. 하는데 결정적 한방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요. 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관세 협상이 이제 본격화되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줄 수 있는 건 바로 미국 해군 함정 MRO 시장이라든가 이런 쪽이고 네. 그쪽은 뭐 우리가 뭐 할래 안 할래가 아니라 무조건 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미국에서는 받을 거고 뭐 꼭 그것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한 시장에 제일 먼저 진출할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입니다. 네. 그 이 하나오션의 또 자회사 바로 하나시스템 거기에 또 같이 연동이 되는 미국의 이미 필라델피아에 갖고 있는 조선소가 필리조선소예요. 네. 그러한 시너지 효과들을 감안해서 본다라면 네. 하나오션은 네. 지금 수익도 나고 계시지만 현재 이 8만 원 밑에서는 네. 비중을 더 늘려도 된다. 네. 더 추가 매수해도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지난번에 이제 이 산업은행의 보유지분 매각, 네. 과거에 네. 대우조선해양을 네. 계속 인큐베이팅 했던 그 지분인데 그게 좀 저기 그것 때문에 이제 크게 한번 흔들렸다가 무너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일봉의 모습을 보면 어때요? 거의 뭐 크게도 무너지지도 않고 있어요. 그렇죠? 이거를 이제 월봉으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월봉으로 보면 오히려 자연스럽게 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급등을 보여주었다가 이렇게 윗골이 달리고 지금 2개월째 여기서 이렇게 횡보해주고 있죠. 그리고 이번 달도 지난달에는 하락의 음봉이었다면 이번 달에는 상승의 양복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도 74,500원을 저점으로 장중에 81,700원을 고점으로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다는 걸 감안하면 이 종목의 생명선은 이 6월 기준으로 바로 요 74,500원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이 자리까지만 무너지지 않는다면 오히려 매수의 관점으로 보시면서 요 82,000원 돌파되면 새로운 고점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그러한 흐름이니까 조금 더 여유 있는 마음으로 롱텀으로 10만 원 넘어갈 때까지 홀딩하셔도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것 좀 한번 물어보세요. 다른 계좌에 수익이 100%, 150%도 났거든요. 근데 그거를 매도를 해야 많이 맞아요? 뭐가 어떤 딴 종목이? 네, SK 같은 거 뭐 그런 종목에서 수익은 많이 났는데 네. 그거를 좀 그거는 이제 매도. 시청자님의 그 마음입니다. 아니, 내가 예를 들어서 100% 이상 수익이 났어. 200% 갈지도 모르고 300% 갈지도 몰라. 네. 그런데 나는 이 정도면 그래도 땡큐야 라고 할 때 어떻게 해? 그게 만약에 내가 500주가 있다. 그럼 100주씩 이익 실현하시고 나머지는 또 끌고 가는 거고. 아니요, 그렇게 하시면 되죠. 얼마나 없는데. 네, 여기까지만 할게요. 다른 분들 지금 많이 기다리셔. 나중에 그 종목은 또 문의를 또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하나오션은 74,000원 라인 지지 확인하면서 추가 매수로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네. 종목 고민이신가요? 신택 33,000원에 10%요. 심택 가지고 계시고 33,000원에 10%. 그럼 지금 어떤 부분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여기 지금 제가 이제 오래 기다렸거든요. 1년 넘게 이게 마음고생 많이 한 거라 네. 매도를 어느 선에서 매도를 했으면 좋을까 싶어갖고요. 추가 매수할 돈은 없고. 네. 추가 매수는 고려하지 않으시고 매도를 언제쯤 하는 게 좋을지 정확한 네네네. 이 매도 타이밍이 중요하신 분 같습니다. 파트너님 네네. 언제쯤 매도를 하면 좋을까요? 글쎄요. 제가 그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마음고생 많으십니다. 네. 그래도 뭐 지수도 올라오고 얘도 뒤늦게라도 이렇게 좀 뭐 불뚝불뚝 반등 오는 것 같아서 조금 네. 그래도 숨을 좀 쉬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그동안에는 그냥 방치해 뒀다가 네. 이제 주가라는 거는 네. 항상 그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나락으로 떨어져서 정말 쳐다도 보고 싶지 않을 때 그때가 이제 어떤 면에서는 바닥이거든요. 네. 그리고 뭔가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거래가 그냥 확 실리면서 뭔가 좀 돈이 들어오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주가가 올라갑니다. 그럴 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만 더 올라가라라고 매도의 준비를 하고 있고 그 주식이 없는 분들은 이 종목이 이거 여기서 살까 저기서 살까 하다가 막 치고 올라가면은 그때 가서 쫓아가서 하다가 또 거기서 털커덕 물려요. 이게 참 이 절묘한 사이클들입니다. 근데 지금의 시청자님은 뭐냐면 다 죽어있던 주식이 뭔가 고개를 들고 있는 모습이 나오면서 좀 더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목표가를 내가 어떻게 설정할까? 이걸 지금 고민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네. 일단 기본적으로요. 지금 올해 전체적인 그 실적단들을 보시면 2분기부터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심택이. 그나마 다행인 거죠. 그래서 1분기에는 여전히 영업 적자를 기록했지만 네. 이제 2분기부터 분기 흑자 기조로 전환이 되면서 하반기 반도체 수요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2분기에는 53억 원으로 분기 대비했을 때 QOQ 기준으로 흑자 전환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하반기에는 더욱더 실적단이 긍정적으로 바뀐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네. 자, 일봉의 모습을 보시면은 아까 추가 매수 여력이 없다라고 하셨으니까 현재 어느 정도를 우리가 저항으로 보고 목표가를 1차, 2차 설정을 할까를 이제 고민해 보면 지금 자리가 일단 딱 1차 저항의 자리예요. 그런데 여기서 음봉으로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오늘도 또 상승하려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네. 오늘 꼬리를 달고 있지만 24,300원에서. 그런데 또 그 매수의 주체들을 밑에 보면은 누가 들어와요? 개인들이 들어오는 건가요? 아니면 외국인 기관들이 매도하고 있나요? 여기 보면은 갑자기 이렇게 딱 외국인들 그리고 기관들은 지난주부터 이 2만 원 이하 자리에서 모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이 막대 그래프가
요 맨 밑에 있는 게 기관이 매일매일 순매수했느냐 순매도했느냐를 나타내고 있는 거고 요 위에 게 이게 외국인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수급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요 1차 저항대를 지금 오히려 이제 안착 시도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월봉으로 한번 봅시다. 월봉으로 보니까 이게 지난번에 작년 7월부터 7월, 8월, 9월, 10월, 11월까지 5개월 연속 음봉이었죠. 음봉이라는 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매달 빠졌다는 얘기예요. 네.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양봉이 나오는데 작았다가 이날 올해 2월 달에 거래가 실려주면서 제대로 된 양봉 하나가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면 1차적으로 반등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흔들리는데 월봉상에서 이 중심값인 이 15,000원 이상이 지지가 되면서 이번 6월 달도 어때요? 양봉이죠. 그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번 달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직 많이 남았는데. 그리고 거래도 사실은 앞으로도 한 15일 이상 남았는데 지난달 거래보다도 이번 달 거래는 더 증가될 걸로 보여집니다. 월봉상. 그러면은 최소한도 얘는 이 지금의 이 24,000원이 저항으로 작용이 되고 있지만 조금 더 홀딩을 하신다면 여기 28,000원대 라인까지는 쉽게 갈 수 있는 흐름이 이번 달, 다음 달에 나올 수 있다. 그럼 1차 목표를 2만 원대 후반 내지는 3만 원 정도를 보시면 좋아요. 33,000원이 내가 10%나 더 3만 원 가도 10% 손실인데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냥 내가 이거 이제 저점은 나와줬고 돌아서 준다라면 나는 그냥 끌고 가겠다. 아니면 내가 손실 3만 원 정도에서만 조금 더 손실 줄여놓고 팔겠다라는 방법이 있고 안 그러면 난 죽어도 못 팔어. 다음 달이 요 3만 원 돌파하면은 3만 5천 원까지도 가 보이니까 끌고 갈래라는 방법이 있고 요 3만 원 근처 가서 일단은 매도를 하시는 거야. 내가 1,000주가 있다 그러면 500주라도 300주나 500주.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그다음에 이제 다 3만 원 이하짜리. 네. 이제 만약에 여기서 조정을 보인다면은 2만 5, 6천 원 정도가 지지가 될 거라고요. 네. 그 가격에 내가 다시 채워 넣는 거야. 그러면 네. 평균 단가 3만 원 정도로 낮아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네. 그러면 3만 원 이상부터는 내가 뭐 본전으로 하든 아니면 이익 실현을 하든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두 가지 방법을 접근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심택 실적 개선에 대한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2만 원 후반에서 또 3만 원 라인을 목표가로 잡고 대응해보자라고 정리해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청자님도 연결해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카카오페이에 카카오페이 가지고 계시고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비중 10%고에 네. 55,700원에 네. 샀습니다. 55,7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0% 가지고 계시는데 그럼 최근에 좀 급등하실 때 이 종목을 담으신 걸까요? 예, 어제요. 네, 그러셨고 그래도 현재 수익권이신데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그래도 수익을 내는 게 좋을지 아니면 더 끌고 가도 좋을지 이 부분이 궁금하신 걸까요? 예, 좀 추가 매수를 더 할까 아니면 카카오를 살까 생각 중입니다. 네, 비중을 늘릴지 아니면 또 카카오 매수도 좀 고려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파트너님, 이 종목은 또 어떻게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카카오페이 어저께 그냥 아주 용기 있게 잘 매수하셨네요. 예, 겁나요, 근데. 겁나세요? 급등하고 있으니까? 예, 예. 너무 올랐을 때 사가지고.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또 하나 배우시는 거예요. 뭐냐면 빠지는 종목을 하염없이 물타기를 하면 할수록 이게 저점이 어딘지 몰라요. 그렇죠? 예. 그런데 뭔가 급등하고 있는 종목을 물론 개별 뭐 시총 작고 막 이런 것들을 뭐 테마성 있는 걸 가지고 쫓아간다라고 그러면은 그거는 물릴 수도 있고 힘들지만 그래도 시총도 좀 크고 어떤 정부 정책의 대표적인 수혜주로서 부각이 되고 있는 종목을 급등할 때 그래도 샀다라는 거는 쉽게 안 무너지고 조금이라도 수익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급등주도 뭐 개별 종목 작은 시가총액 작은 것들을 하는 게 아니라 저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이라도 뭐 조금 내가 수익을 챙기겠다라고 하시면 일부 매도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 지금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카카오가 크게 보면은 이 정부의 디지털 자산 활성화라든가 또 지역 화폐라든가 STO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 다 이렇게 패키지로 묶여지는 거거든요. 그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어떤 건지는 아십니까? 예. 예. 바로 거기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수혜 종목들이라고 시장에서는 분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 측면을 본다면 이 종목은 지금 월봉으로 한번 보게요. 일봉으로 보니까 이렇게 겁나죠. 예. 예. 갑자기 이렇게 그냥 뭐 32,000원, 3만 원에서부터 6만 원 그냥 며칠 만에 따블이 난 거예요, 사실. 예. 또 외국계에서도는 뭐 허무맹 나간 소리들 하지 말아라. 뭐 이런 엄포성 기사도 나오고요. 근데 시장이라는 게 원래 뭔가 기대감이 있으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월봉으로 한번 볼까요? 월봉으로 보니까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장기간에 걸쳐서 정말 죽었던 주식이 이 코로나 때 24만 8천 원까지 갔던 주식이 2만 1천 원, 10분의 1 토막이 나고 나서 이제서 고개를 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 흐름들을 감안해서 보면 어떠한 흐름으로 진행이 돼야 되냐면 예. 이 과정들이 이제서 바닥을 찍고 턴해줄 수 있는 그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거래까지도 이렇게 실려주면서 그렇죠? 예. 그러면 이 종목은 뭐 조금 내가 이익 실현하고 나가는 게 아니고 여기 물량들을 조금 더 소화하기 위한 과정들이 남아 있습니다. 6만 원이 만약에 안착이 돼주고 정부의 여러 가지 이런 디지털 자산법과 관련돼서 또 미국에서 지니어스법 통과 여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면은 한 단계 더 레벨업 될 수 있는 자리들이 나오니까 저는 비중 10% 만약에 내가 겁난다라고 하시면은 뭐 짧게 6만 원 근처에서 일부 정리하시고 나머지 한 5% 정도는 더 끌고 가면서 한 10만 원 정도를 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10만 원까지 보고 더 살랍니다. 그러면 예. 살 때는 타이밍을 잘 잡으셔야 돼. 한꺼번에 사지 마시고 지금은 이 5일선과 이격이 좀 벌어져 있으니까 조금 숨고르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감안하시면서 분할 매수 전략으로 대응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카카오 안 사고 투매를 조금 더 하고 싶습니다. 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카카오페이는 6만 원 라인에서 일부 비중 줄이되 홀딩하는 전략으로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청자님은 문자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2232님께서 문의 주셨습니다. 종목명은 원희 QNC, 매수가는 24,000원에 비중은 30%라고 남겨주셨는데요. 단기로 보고 들어왔는데 원치 않게 1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추매해도 될까요? 꼭 좀 봐주세요.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이렇게 단기로 들어갔다가 또 이렇게 원치 않게 장기까지 끌고 가시는 분들 아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전략 세워보면 좋을까요? 지금 원익 관련해서도 계속 뭔가 기대감들이 어우러지고 바닥은 탈출하고 있고 실적단도 뭐 양호하게 그래도 크진 않습니다만은 지금 모양들을 보시면은 우상향하려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자, 매출 같은 경우도 뭐 작년 대비했을 때 6%, 뭐 9% 내년 후년 이렇게 나오고 영업이익도 올해 내년이 이제 조금 더 기대감이 이제 커지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은 다 목표가가 2만 원대 중반 정도로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2025년도 하반기 예산 영업이익 510억 정도 예상이 된다. 그리고 2분기 영업이익 226억. 그런데 큰 그림에서 보면은 실적 전망치 가장 최근에 나온 것들을 보면은 조금 하향 조정한다라는 얘기들도 있고요. 이외에 어쨌든 좀 부진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실적단들이 우상향할 수 있는 컨센서스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게 일단은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사실은 이 종목도 큰 고비를 일단은 넘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는 이제 이 중심값이 위치해 있는 자리 18,000원,
요 2만 원 여기를 이제 어떤 식으로든 가기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종목이 30% 비중입니다. 근데 이 볼 때마다 보면은 2만 원에서부터 2만 2천 원에 대한 저항이 계속 있어요. 그리고 수급도 아직은 확실하게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외국인들이 뭐 조금씩 매수를 하고 있는데 기관들은 거의 뭐 미동이 없다라고 봐야죠. 매도 규모가 좀 감소됐다라는 거에 만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여기서 한 번 더 으쌰하고 올라가고 2만 원이나 2만 원을 안착해 주지 못하면 저는 거기서 50%라도 최소 30%라도 매도했다가 2만 원 밑에서 다시 또 채워놓으시는 거예요. 신규 자금을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대응하신다면 전체적으로 비중을 평단을 낮추는 게임이 되겠죠. 그렇게 하면서 뭐 단 10주든 20주든 늘릴 수 있는 그 지금의 비중을 가지고 그렇게 하시면서 전체 평단을 낮추게 하면서 다시 한번 만약에 2만 원 근처에서 매도하고 뭐 2만 원 이하에서 채워 넣는다. 그런 다음에 또 2만 원, 2만 2천 원 가면은 손실 없이 빠져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개념으로 접근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